자, 류단장의 월요 진단 오늘 주제는요 트레이드 시장 관련한 뉴스입니다. 사실 트레이드 시장 끝이 났어요. 네네. 예, 그런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왜 트레이드가 이렇게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MLB도 모든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너무 특히 유독 이번 시즌 좀 심했지 않습니까? KBO 리그.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근데 KBO 리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트레이드에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구단들이. 그러니까 1.5군급 트레이드는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1군급의 뭐 빅딜까지는 뭐 힘들다고 쳐도 1.5군급 좀 트레이드도 다 지금 소극적으로 바뀌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트레이드가 되려면 이 거래잖아요. 이제 파는 구단과 파는 구단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고 싶은 구단들만 많고 파는 구단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일단은 지금 네.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9건, 2023년에 8건, 그리고 2024년에 9건, 2025년에 6건, 네. 올해는 2건, 3건. 3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하수석, 네. 또 이영범까지 합치면 3건. 네. 3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후반기에, 그쵸, 네, 그쵸. 점점점 지금 트레이드가 지금 없어요. 이게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트레이드에 대해서 소극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뭐 메이저리그는 뭐 스쿠바에도 트레이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은 2020년대 초반은 그래도 트레이드가 조금 9건씩 있었던 거는 지명권 트레이드가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초반에는 1라운드도 트레이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현금과 어음을 바꾸는 형태. 예, 이제 뭐 선수하고 이제 지명권은 어음 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트레이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욕을 먹으니까 예, 그것도 이제 지명권 순번도 좀 낮아지고 올해는 지명권 트레이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은 계속 이제 강화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2차 드래프트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생각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요. 2017년, 2018년에 그때 영경엽 감독이 SK 단장을 잠깐 했었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차 드래프트 보호 선수를 그 당시 40명인데 20명인가 25명인가 파격적으로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들을 때는 이거는 뭐 너무 파격적이다. 그럼 20명, 25명이면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구단들이 트레이드에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2차 드래프트는 어찌됐든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수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이 시기에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선수단 이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원론적 질문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드래프트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이유가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네. 파는 사람이 없다. 네, 파는 구단이 네, 없다. 네. 예, 그리고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다. 예, 네. 요 정도로 짚었거든요. 일단은 활발하게 만듦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얻는 거는 선수의 기회 보장이죠. 네, 선수가 그러니까 하수석 같은 경우도 기아를 가서 기회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한화에 있으면 2군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전이 아닌 선수들은 대부분 이적을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연차면은. 그러니까 5년차, 6년차 이상 되면은 그 팀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다른 팀에서 기회를 잡고 싶어 해요. 네. 이제 그런 기회를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고, 구단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수의 영입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적을 조금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그러면 비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프런트가? 네, 그러니까 조금 트레이드가 이제 어떻게 그 트레이드를 1대1로 하는데 그게 50대 50에 그렇게 되겠어요.
뭐 70대 30일 수도 있고 뭐 80대 20일 수도 있고 뭐 60대 40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굳이 1.5원급 트레이드를 욕먹으면서 해야 되냐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하는 이 선수가 저희 가서 터질까봐 네. 걱정을 하는 거죠. 다른 팀 갔어. 네. 다른 팀 가서 터질까봐. 네. 더 아깝잖아. 음.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한번 그 AI를 돌려봤습니다. 네.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논의가 있고 MLB와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AI가 내놓은 해결책들, 뭐 해결책 여러 가지 뭐 다양히 나왔는데 그 중에 있는 게 요게 있어요. 요게 좀 약간 그 눈길이 가더라고요. 셀러 구단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 네, 어떤 네, 뭐. 하위권 팀이 베테랑을 팔고 유망주나 지명권을 받는 게 팬들에게 포기가 아니라 리빌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 이를 위해서 구단이 리빌딩 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된다. 선수를 팔면 비판받지만 2, 3년 계획을 제시해서 이들한테 이제 셀러 구단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팔 때 뭐 KBO 측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오히려 키움 같은 경우에 네. 저 재작년까지 네. 그러니까 키움이 작년부터 트레이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키움이 재작년까지 지명권 많이 받고 그런 트레이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명권 트레이드를 제한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오히려 인센티브가 아니고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욕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 리빌딩만 하는 거죠. 네, 아, 키움의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고. 네. 그 외에는 그 NC가 지명권을 지명권과 바꾸게 되면서 그게 거의 좀 시작이에요. 그 비난의 얘기가 시작이었잖아요.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키움이 이제는 다 1순위만 달라고 한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죠. 네. 그 키움은 지금 이 셀캡 최저 그것조차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팀인데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키움의 팀 기조도 솔직히 여기에는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요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도 챗GPT가 알려준 건데 임대제도. 저 축구처럼? 축구처럼. 네. 이게 과연 KBO 우리 리그에 맞는 출전계를 못 얻는 선수들을 임대를 해서 뭐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걸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포스트시즌 진출은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규정을 좀 정해서 임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좀 앞당기던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야 돼. 네, 앞당기면 안 되죠. 네, 지금도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 할 거면 왜냐하면 좀 더 예민해지기 전에 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여기의 주장이거든요. 네. 오히려 승부수는 시즌 후반부니까 더 뒤로 오히려 가야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좀 더 조박성이 커지는 것이지.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2단계화. 2단계화가 뭐예요? 1차, 2차. 1차, 2차가 어떻게 나요? 기간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나요? 네, 차라리 지금 7월 말에 잘 뒤로 밀어놓고 그냥 그 안에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게. 지금 외국인 선수 그 교체 마감 시간이 8월 15일이잖아요. 네. 뭐 그 정도로 미루든가. 네. 뒤로 갈수록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할 팀이 생기니까 트레이드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 시점의 순위대로 뭐 5강 5위 팀과 뭐 그 하위권의 이런 교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허락한다 이런 거라던가 뭐. 근데 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키움이 트레이드가 없긴 했지만은 두들겨 본 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드 된다던데까지 했던 선수가 2군에 내려간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키움에다가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뭐 이력 때문에 내려갔냐 그것도 아니라서 곧 트레이드가 되겠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키움은 더 큰 걸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AI가 알려준 해결책은 크게 쓸모가 없었던 걸로. 역시 사람이 여러분, 챗GPT는 별로입니다.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쓰시기 갑자기. 네,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여기다 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진행됐죠? 2차 드래프트? 네. 네. 그러니까 저는 2차 드래프트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처럼 트레이드를 소극적이면 사실 이렇게 2차 드래프트는 구단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은 경연제로 하고 있는데 네. 매년 하고 보호 선수를 한 25명, 지금은 35명이잖아요. 한 10명 줄이고, 그리고 보호되는 게 지금은 1에서 3년차 선수는, 입단 1에서 3년차 선수는 자동 보호거든요. 한 1에서 5년차 선수를 자동 보호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그 구단에서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각 구단 측에서? 사실 왠지 그 손해보는 게 더 체감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더 그러니까. 높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냥 특히 뎁스가 좋은 팀들은 부정적이죠. 근데 뎁스가 약한 팀들은 좀 긍정적이고. 네. 좋은 팀도 아무리 뺏긴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뺏긴다는 생각하니까 분명히 또 이제 막 야구판 떠나더니 저런 소리 한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네. 이제 완전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른 단장들이 네. 안 볼 거예요, 아마. 배신자라고 막. 아니, 안 볼 것 같은데. 네? 저 사람은 이제 네. 프런트 편이 아니라 아니, 뭐 숲까지 찾아와서 보겠어요. 점점 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신 말씀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여긴 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어쨌든 뎁스의 차이에서 오는 누가 우물을 파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팀의 약점이 너무나 명확하면은 그 팀 아무리 강팀이라 해도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완전 약자가 약자죠. 되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 몇 년째 우리 불펜 약합니다. 이게 너무나 소문이 다 나버리니까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도 삼성한테 다들 누구 안 데리고 가냐, 누구 안 데리고 가냐고. 작년에 뭐 조상우 트레이드 됐을 때도 삼성은 그게 없었냐면서 계속 이게 거론이 되는데 삼성 불펜 평균 자체가 이렇게 썩 낮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팀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요건 것 같으니까 트레이드에서도 계속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가 더 큰 걸 부르게 되고 이게 그렇죠. 맞는 카드가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너무나 그 약자와 이게 너무나 큰 싸움이다. 이게 서로가 서로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거를 좀 더 내가 좀 더 좋은 걸 갖고 와서 내가 좀 더 잘 돼야지 이게 좀 더 큰 느낌이다. 그렇죠. 듭니다. 네. 사실은 말이야 윈윈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 되기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스토브 리그도 그렇고 뭐 트레이드 시장 아니면 드래프트도 다들 재밌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실을 보기 때문에 좀 재밌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 승부의 연장선상처럼 펼쳐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팬들 입장에서는 분노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트레이드가 50대 50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대 40, 70대 30이라고 해도 결국에 팬들은 100대 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all or nothing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특히 야구가 인기가 많을수록.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과감하게 해서 특히 하위권 팀들은 더 과감해야 되거든요. 2판 4판이잖아요. 2판 4판. 뭐 더 이상 나쁠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강을 못 가면은 6위부터 그냥 그의 시즌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하는 거죠. 제가 사실 몇 주 전인가 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유토 트레이드 얘기했다가 파문을 일으켰는데 내가 삼성이면 아니 그 불펜이 약하니까 불펜이 구위형이 그러니까 약간 불펜이 약한 것보다 구위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토를 데리고 오면 이거는 2% 채운 거다. 우승의 이제 마지막 퍼즐을 채우는 거다. 뭐 지명권 저는 1라운드까지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키움은 항상 1라운드지만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죠. 그런 트레이드. 그리고 또 한번 또 판문을 일으키자면 저 같으면요. 네. 제가 롯데잖아요. 저는 지금 트레이드는 안 되긴 한데 그 키움한테 하연승 달라고 그래요. 지명권을. 그럼 여러 명 주는 거죠. 한 서너 명 준다거나. 왜냐하면 하연승은 부상고니까. 그 연고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포텐이 꽤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움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지명권을 많이 이렇게
얻어냈죠. 수집해갖고 예. 유망주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키움이야말로 중간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뎁스를 강화해서 팀을 이렇게 올려놔야 될 그런 팀이거든요. 예전에 84년에 그때 84년 롯데가 한국 시리즈 우승했잖아요. 84년이었어요. 네. 예, 예. 그 첫 우승이 네. 그때 원동력이 뭐였냐면 롯데하고 산미가 이모균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균은 그 산미의 선발 투수인데 1대4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4명 주고 네. 그러니까 산미의 선발 투수 이모균을 데리고 와서 84년 우승했잖아요. 최동원 다음이 이모균이었거든요. 네. 그 선발로.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트레이드를 해서 팀을 완전히 바꿔야죠. 지금같이 그냥 평범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는 팀이 안 바뀌죠. 네. 또 욕먹겠지만. 맞아요. 근데 지금 정말 좀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했던 트레이드 하나와 기아의 트레이드에서 처음에 사람들 반응이 하나는 주기만 하냐 이런 분명히 윈윈일 텐데 하나도 원한 게 있어서 이현보 선수 데리고 왔을 텐데 처음 1차적인 반응이 그랬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주서 선수는 1군에 있고 이현보 선수는 2군 내려갔잖아요. 네. 이현보 선수 2군에 내려간 것에 대해 또 하나 팬분들이 안 쓸 거면서 하주서까지 줘가면서 왜 데리고 왔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씀대로 야구 인기가 너무 높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고 야구 그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한 명 한 명도 너무 아까우시겠죠.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구단이 명확한 바라보는 목표가 있으면은 할 텐데 그걸 이겨낼 만큼 부담을 이겨낼 사람 많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사실 야구단을 운영하는 거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승하는 과정에서 10가지를 다 어떻게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 뭐 그렇게 많이 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잖아요. 뭐 최원태든 뭐 서건창이든 그래도 우승했잖아요. 네. 근데 우승을 했는데 그게 많은 이제 외부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모여갖고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단도 어느 정도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간중간에 욕먹는 거는 견뎌야죠. 마지막에 책임을 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트레이드나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나왔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니 저는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네.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그거였어요. 말씀 들으면서 지금 사실 근 몇 년 새 야구의 인기가 폭증했습니다. 네. 네,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절대적인 전체 숫자가 늘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야구 팬들이 보면 사실 저희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고관여층이 많을 거예요. 네. 야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나름 가치 판단 기준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반대로 그 이외에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더 많이 늘었을 거란 말이죠. 네, 최근 한 1, 2년 새 특히나 그렇다면은 사실 그 욕을 하는 거 그리고 고관여층 분들이 욕을 하시잖아요. 예,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 뭐 하주석을 왜 보냈어 이 사람들아 뭐 이영범 저렇게 쓸 거면 왜 데리고 왔어 뭐 이런 식의 욕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다 욕할 것 같아요. 새로운 부신 분들이 더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죠. 요즘은 새로운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거? 다 욕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 새로 유입된 팬분들은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선수, 우리 거라는 그런 개념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명도 놓칠 수 없어. 아 오히려 전략적인 판단은 오래된 올드 팬들이 많이 한다.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진짜 엄청난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네. 이거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요즘은 이 야구에 대한 인기가 정말 젊은 세대까지 가게 되면서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아이돌이 하나 있으면은 그 아이돌은 한 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이 팀에서 아무리 뭐 누굴 데리고 온다 한데 우리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나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사실 새롭게 그 유입된 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네, 아니 반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거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뉴비들이 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더 개방적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젊은 야구 팬들이 더 냉정한 것 같아요. 트레이드에 대해서. 네, 더 조금 좀 냉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60대 40, 70대 30을 100대 빵으로 인식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젊은 오히려 새롭게 제가 유입된 볼 팬들이 때는. 새롭게 예, 유입된 예, 팬들이 예, 예. 오.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또 댓글 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20, 30대 팬들이 야구 꼰대 나셨네. 길게 보낸다 막 이렇게. 아니 근데 뭐 트레이드를 어떻게 1년만 갖고 사실 근데 평가를 그 말씀이 해요? 맞죠. 네, 네. 네. 그 롯데 두산 트레이드도 지금은 또 재평가 받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정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확실한 거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이제 공감하는 거는 변수가 많아야 리그가 재밌어진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라는 고민 혹은 이제 의견에 대한 제언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